네, 아직까지 시장이 좀 많이 어둡습니다. 아시아 증시 안에서 중화권, 특히 홍콩 항생지수가 2% 넘게 급락하고 있다.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낙폭이 좀 줄어들진 않고 있고 여전히 2.45%가량의 내림세를, 그리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5장 개장하면서 낙폭 줄이는가 했더니 다시 1% 가깝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 잘해봐야겠네요. 기동현 대표,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휴마시스를 볼게요. 오늘 진단키트주들이 최근에 다시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주목을 받았고, 휴마시스는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있거든요. 주가도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휴마시스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X로 일치가 됐는데, 이 휴마시스에 대해서 그럼 지금 봐야 되는 거는 개별 이슈를 봐야 돼요? 아니면 최근에 그 진단키트 흐름을 좀 봐야 돼요? 개별 이슈는 사실상 거의 대세는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영권 분쟁도 있고 서로 고소하고 취하고 이런 것들, 소송권도 상당히 많이 휘말려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도 조금 구설수에 지속적으로 휘말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길게 보자면 이제 체외 진단 키트 종목들이 코로나 엔데믹 이후부터 조금씩 이제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맞아요. 휴마시스도 마찬가지고 SD 바이오센서라든지 시젠이라든지 수젠텍들 보면 가지고 있는 현금은 많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체외 진단 키트 시장에서 코로나 키트로는 안 되겠다 해서 사업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넓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휴마시스는 그런 움직임조차 사실 없습니다. 아무래도 소송건이 워낙 많이 휘말려 있다 보니까 신사업을 확장시키기도 조금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금이라든지 현금성 자산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다른 기업들 보면 1조다, 2조다 해가지고 유사 기업들을 좀 인수하거나 M&A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휴마시스는 그런 여력 자체도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분자 진단 등의 신기술, 아니면은 앞서 얘기 드렸던 진단 키트 부문에 조금 다양화가 많이 필요해 보이고, 그만큼 새로운 돌파구가 조금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적자 전환으로 돌아섰고 숫자, 재무 구조도 상당히 악화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이어나가야겠습니다. 요즘 그 진단키트 시장에서 군대 마약 검사, 예, 그렇죠. 그거와 관련한 수혜는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앞으로 입영할 때 그 마약 문제가 좀 돼가지고 네. 이제 병영자들이라고 했나요? 입영 예정자들한테 이제 마약 검사 키트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되겠다. 군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신성장 산업도 아닐 뿐더러 그 별로 그렇게 좋은 내용도 아니잖아요. 마약이라는 게 또. 그리고 입영자들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좀 크게 성장하기는 어렵겠다. 단기적인 이슈에서 그칠 거고, 이미 그 부분들은 어제 또 이 거래일 전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큰 주가 상승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휴마시스 X 받았고요. 이번엔 MD스테크 넘어가 볼게요. 엔비디아 호실적 때문에 오늘 저희도 반도체 이야기 주구장창했고요. AI 관련 이야기도 참 며칠간 여러 번 했습니다. MD스테크가 또 그 안에서 같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볼게요. 수혜 지속될까에 대해서 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이 음봉 차트를 보면 제가 만약에 주주라면 오늘 시가에 매도하지 못한 걸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불안해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저는 사실상 정확하게는 좀 세모입니다. 일단 엔비디아 관련 이슈는 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른 어떤 수혜 기대감은 좀 단기 모멘텀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엔비디아의 국내 공식 파트너사이고요.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어떤 증감폭은 없었고 기조 효과를 좀 유지하고 있었던, 사업 흐름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하게 지금 엔비디아의 한국 공식 파트너 이 하나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기대감만 좀 가져가는 것입니다. 당분간 이런 어떤 기대감들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차익 실현 관점으로도 한번 고민해 볼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전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이 다양한 사업 부분에 좀 적용되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 회사의 어떤 주가 상태를 좀 보면 사실상 이 회사의 실적, 외형 가치 대비 좀 다소 과밸류 구간에 좀 진입한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모다. 기동현 대표님은 오래 주셨는데, 네. 이 MDS 테크가 최근에 다시 고점인 3,875
400까지 갔다가 다시 그렇죠. 쭉 미끄러져 내려왔었거든요. 네. 오늘의 음봉 괜찮은 건지요? 네, 오늘 저는 기보유자 입장에서는 많이 좀 아쉬운 성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갭 띄워준 부분을 메꾸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이 나왔을 때 모아가는 전략 정도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챗GPT랑도 엮여가지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또 MDS 테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때문에 주요 안정적인 고객사들이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한화 쪽의 방산 그룹들 또 한국항공우주까지 굉장히 안정적인 항공우주와 뭐 방산 그리고 완성차들까지도 안정적으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와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D스테크는 두 분의 세모 5를 같이 받았고요. 마지막 LG헬로비전으로 갈게요. LG그룹의 전기차 충전 사업으로 LG헬로비전. 참 예전에는 그냥 LG헬로비전 하면은 TV가 가장 먼저 생각이 네. 나는데 채널이 먼저 생각이 났는데 이제는 탈바꿈하고 있잖아요. 관심 그만큼 줘야 될까요? 두 분의 생각은요? 5로 일치가 됐습니다. 현재 주가가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려 있어요. 네네. 네, 오늘 뭐 기대감은 좀 반영이 좀 되면서 네. 지금 1.79포인트 4,265원 지금 주가 형성하고 있는데 일단 기대감은 단순한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향후 사업에 대한 어떤 미래까지 우리가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하면서 수혜 부각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담당하고요. 향후에 유지관리 그리고 운영과 유지 보수까지 모두 담당을 하게 되면서 거주지,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이 지방 권역 전국 23개의 이 사업 권역을 통해서 이 보급 사업을 LG 헬로비전을 통해서 진행하게 된다면 사업 수혜 관점에서는 좀 기대감을 가져도 좀 충분하지 않겠나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일까? 5. 일단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시세가 분출된 거지만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다. 그렇습니다. 라는데 LG 헬로비전 두 분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또 기동현 대표님 합류하셨으니까 네. 마감에 산날 종목 어떤 게 갖고 왔는지 키워드부터 볼게요. 네. 지인이라는 키워드와 이제는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 지인하면 네. 창호, 눈치가 엄청 빠르시네요. 진짜 전 맞아요? 절대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그 ZIN인가 그 맞습니다. 광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아니면 진짜 지인과 관련된 뉴스지 않을까 싶었는데 왠지 창호와 제가 맞았고 예. 이제는 자율주행이라고 했는데 오늘 자율주행하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살짝 움직였거든요. 네네. 이슈는 없었는데 뭘 봐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LX 하우시스와 HL 만도를 갖고 오셨는데요. 지금 LX 하우시스를 봐야 되는 이유는요? 우선 인테리어 업계 작년 한 해까지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희비가 계속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X 하우시스가 호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재 같은 그 차세대 사업적으로 조금 발빠르게 사업 영역을 전환을 해 나가면서 지금 같은 불황 시장에서 인테리어 업계 안에서 뭔가 업계를 좀 선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작년부터 계속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좀 경기가 계속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그 둔화세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다. 조금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자 단에서 조금씩 매물이라든지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시청자분들께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투자라는 수요보다 실수요자 인원이 부동산 거래에서 늘어난다라는 건 그만큼 인테리어 비중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2분기부터는 뭐 원자재 값이라든지 뭐 물류비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 충분히 더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그룹들 보시면 뭐 한샘도 그렇고요. 올해 1분기는 영업이익 적자로 전환을 했고 순이익도 모두 적자 전환했습니다. 현대 리바트도 마찬가지고 가구뿐만 아니고 인테리어 사업들 또 B2B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조금은 당분간 계속 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리바트 같은 경우는 해외 공사까지도 많이 좀 밀리게 되면서 상반기에 좀 일시적으로 비용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공백 우려까지도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LX 하우시스는 영업이익이 132% 늘어났고요. 당기순이익도 46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매매 거래량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증가 기대감까지 같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종가부터 43,000원 위로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5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9,800원입니다. 국내 주택 시장이 하반기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인테리어는 조금 다르게 보는 이 기조도 참 신기하고 네. 최근에 주가가 보니까 5월 들어서 확실하게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증권사에서는 1년 장기 우상향 종목이라는 그런 코멘트도 달았네요. 저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을 찾느라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완전히 어느 정도 바닥은 만들어낸 상태에서 충분히 턴어라운드 했을 때는 한 6만 원, 7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관심 밖에 있던 종목인데 이렇게 들어보니 이런 종목도 잘 눈여겨봐야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LX아웃시스를 오랜만에 공략지로 갖고 오셨고 변영희 대표님 지난주에 이 네. 시간에 메디톡스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다. 메디톡스가 그 이후로 주가가 또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네네. 코스닥 150 종목 중에서 또 주간 수익률이 가장 높았는데 네네. 메디톡스 제가 그때 안 어울린다고 약간 핀잔을 드렸는데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지난 주가 하락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분기 어닝 쇼크가 좀 있었고요. 이 영업이익이 급감하였는데 이게 일회성 비용의 어떤 효과, 소송 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일시적인 비용의 어떤 증가 부분이 악재로 좀 작용한 것이지 오히려 저는 이런 조정의 기회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오히려 2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회복이 좀 가파르게 좀 진행될 것이다. 특히 2023년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주 체크 포인트다라고 좀 제시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럼 지금 계속 홀딩입니까? 예,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좀 가져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난번 전략으로 제시드렸던 매수가 20만 4천 원, 21만 7천 원 좀 제시해드렸는데 30만 원 목표가까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30만 원 목표가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 뒤를 이어서 HL 만도가 또 나왔어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 HL 만도인데 사실 이 자동차 부품의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자율주행과 관련이 좀 없어 보인다. 좀 대다수의 어떤 자율주행의 어떤 핵심 이 기술에 대해서는 HL 만도를 좀 잘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습니다. 국내 현대차, 기아차 외에 미국의 GM 그리고 포드, 유럽과 중국 등의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고요. 전 글로벌 19개의 생산 거점을 통해서 공급사의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1분기 실적은 이 북미 시장 호조로 인해서 매출액 18.3%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1.8% 상승에 좀 그쳤는데 이 원재료 비용들이 크게 좀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북미 시장의 호조가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했다는 점. 2분기를 기점으로 수익성이 좀 개선될 것이다. 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바로 자율주행인데 2018년도 국내 최초 자율주행용 중거리 레이더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바로 HL 만도입니다. 저는 2023년도 하반기부터 매출 확대 그리고 수익성 개선 관점에서 눈여겨볼 종목이다. 특히 2025년 핵심 부품,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이 상용화된다는 관점에서 HL 만도 수혜로 좀 작용할 것이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L 만도 그럼 현구간 공략하면 가격 전략은요? 네, 매수가 46,500원에서 47,800원 구간, 목표가 6만 원, 이타가는 4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6만 원, 손절가는 4만 3천 원으로 HL 만도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마감에 산다 이어서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 보면 코스피가 동시호가 때 조금 더 밀리네요. 0.64% 내린 2,550.97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1% 가까운 하락에 847.0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동시호가 구간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동현 대표? 네, 오늘 라이콤 좀 눈여겨봤었고요. 5월 3일에 이미 나왔던 소식입니다. 지금 글로벌 라이다 기업인 엘사라고 하죠. 어느 정도 예측하기에는 지금 시장에서 루미나 테크놀로지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초도 물량이 선적이 완료가 됐고 해당 물량은 지금 샘플용입니다. 앞으로 루미나 테크놀로지 이 엘사랑 라이콤이랑 3에서 6개월 정도 이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실제로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고 시스템에 적용이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지속적으로 반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후 들어서 조금 빠지나 싶었더니 다시 한번 좀 상한가로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엘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사들을 보시면 테슬라도 있고요.
볼보도 있고요. 뭐 글로벌 유명 자동차 기업들과 계속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샘플 테스트 기간이 잘 맞춰지게 되면 라이콤이 충분히 L사를 통해서 수혜를 강하게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자율주행 레벨 3를 보시면 이때부터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하거든요. 카메라 외에도 라이다가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레벨 3 단계가 어느 정도 상용화되려면 라이다 기술이 독보적을 갖고 있는 라이콤이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한 성장성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마감동 쇼가 후반에 다시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라이콤이었고요. 변영은 대표 눈엔 어떤 종목이 띕니까? 예, 저는 ISC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후공정의 테스트, 소켓 제품의 어떤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리콘 소켓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은 무려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개발량 소켓 매출이 좀 증가되면서 실적은 크게 상향했는데 영업이익은 크게 급감했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이어진 이 반도체 재고 급감에 따른 원청사의 수주 악화가 좀 원인이었고 2분기 내지 3분기부터 본격적인 이 반도체 업황이었던 회복으로 인해서 ISC도 수혜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SKC의 지분인수설이 좀 불거진 가운데 양해각세를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었고요. 하반기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들이 좀 더 반영된다면 실적 관점에서도 접근하기 아주 좋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네, ISC 포함한 반도체주들의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을 향한 매수가 나타나는데 그 외 업종에 있어서는 뭐 특별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기관이 6천억 원 넘게 매도한 게 지수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보이고 있고 그 안에서는 최근에 버텨줬던 뭐 엔터주라던가 제약 바이오주들도 오늘장 그렇게 큰 두각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유일하게 눈에 띄었던 반도체 소부장들 역시 약간의 음봉 전환한 종목들도 보입니다. 마감동 쇼가 함께 하셨습니다.